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목표가 강의 목표가 뭐 기본서 3회독 하고 기출 5회독 하는 거예요. 기본서 3회독, 기출 5회독을 꼭 하시고 첫째, 둘째, 복습 범위 내일 아침에 보는 것은 무조건 100점을 맞아라. 내일 아침 복습 범위는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돼요. 내일 아침 복습 범위 매일 100점을 맞아라. 매일 100점을 맞으셔야 돼. 꼭 벼락치기를 하셔라든지 별 수단을 다 써서 일단 100점을 맞아라. 일단 100점 맞아야 돼요. 공부를 한 다음에 점수 올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 올리겠다. 이 지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려면 지친다. 그렇죠. 이 과정이 지쳐서 나고예요. 먼저 점수를 올려놓고 공부하셔야 돼. 무조건 점수를 올리면 공부하게 돼 있죠. 점수 잘 나오면 여러분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100점 맞으면 이게 잠이 안 와요. 이게 마약이야, 마약. 점수가 마약이다. 수험생한테는 이게 최대의 마약이 점수예요. 그래서 점수를 먼저 맞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야.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차근차근히 없다. 차근차근히 없다. 뭐 기본 이론 정확하게 알고 뭐 기출문제 정확하게 알고 모의고사 풀고 그러면 점수가 오를 거야. 한 번도 그런 역사가 발생한 적이 없다. 수험 역사상 이렇게 해서 점수를 올린 애가 없어. 내가 보죠. 절대 점수 안 올라간다. 지친다. 사람은 다 작심삼일이에요. 행정법을 공부하겠다 이것도 3일까지밖에 안 가. 정상적인 거야. 그러면 3일 내 뭐 해야 돼요? 3일 내 성과를 내야 한다. 점수를. 3일 내 점수를 내면 저 공부할 수 있게 된다. 3일 내 점수를 무조건 내야 돼요. 이번 뭐 기본 강의 끝나고 뭐 기출 강의 다시 듣고 학원 이렇게 하자 보통. 그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그럼 시험장 갈 때 점수가 나올 거야. 동화다. 그렇죠. 동화 신기루다. 절대 손에 안 잡힌다. 저기 실현이 안 돼. 그렇죠. 실현이 안 되죠. 그렇죠? 동화는 실현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왕자님 오는 거 아니야. 왕자님 안 와. 왕자님 오지 않는다, 절대. 동화는 실현되지 않는 거야. 신기루는 잡히지 않는 거고. 이거 다 동화와 신기루다.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 점수를 내야 돼요. 어느 때? 내일 아침에 무조건 일단 100점을 맞고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뭐 공부한 거 알아서 하세요. 100점을 맞은 사람은 공부를 알아서 하시고 무조건 내일 아침 몇 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내가 문제를 다 가르쳐줘서라도 100점 맞히고 싶어. 아니면 그냥 진짜 컨닝을 하든 마음대로 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00점 맞아라. 근데 문제를 12분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의말 카드. 책 찾아서 상관없어. 근데 그 책을 못 찾는다. 시간 내. 오픈노트도 상관없어요. 오픈노트도 상관없는데 그 12분도 못 찾아. 알다시피. 모의말 카드 끝내야 되니까 오픈노트든 만약에 뭐 여러분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든 다 허용된다. 모든 게 허용돼요. 하여간 모든 게 허용된다. 대신 12분 만에 모의말 카드 내야 되는 거예요. 점수를 내서. 자, 그래야 공부할 수 있다. 잘하셔야 돼. 점수부터 내고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점수를 맞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세부적인 내용은 공부하기 전에 이제 행정법은 특히 목차를 보셔야 돼. 자꾸 목차를 보는 습관을 들여라. 헌법에 비해서 목차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뭐 헌법도 목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해요. 내가 봐도. 헌법도 어느 정도는. 근데 행정법은 더 중요하다. 목차를 이해할 정도 필요는 없는데 계속 봐도 일단은 초반에는 계속 보세요. 뭐 간단히 봐.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많이 넣었죠? 그날 볼 페이지 뭐 한 3, 4분 내 보는 거야. 그다음에 후에는 좀 더 길게 보시고 한 10분 정도 보시고 전에는 한 3분간 큰 목차만 봐. 큰 목차만 이렇게 보시고 끝난 다음에 공부를 끝난 다음에는 한 10분에 걸쳐서 목차를 쭉 디테일한 목차까지 봐주세요. 목차만 욕심내면 안 돼. 목차만 봐야지 또 내용까지 읽어버리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목차만 일단 끝나고 나서 마무리. 그날 공부를 끝냈다. 그러면 마무리를 뭐 해야 돼요? 목차를 쭉 한번 3번 목차까지 봐주세요. 도움이 된다. 문제 맞출 때. 자, 강의할 때 설명하는 주 개념은 반복해서 아셔야 돼요. 개념은 반복해서. 개념을 자꾸 설명하면 그 개념은 여러분이 나중에 반복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개념이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은 들어가긴 들어가요. 뒤에도 또 설명합니다. 예? 그때 뭐 행정지도다 하면 처음에도 설명하고 중간에도 설명하고 해당 페이지 가서 또 설명을 해요. 행정지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느낌이 안 와.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기본서 복습할 때는 날개 위주로 보시고 일단. 근데 기출문제 풀 때 헌법에 비해서도 좀 더 심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목차가 이게 크로스가 더 심해. 저기 뒤에 있는 게 지금 갑자기 앞에 출제돼 있어요. 뭐 중간에 있는 게 막 출제돼. 이거 한 문제당 그게 우리가 이제 오늘 예를 들면 기출을 푼다 하면 14페이지 있는 것이 처음에 배우는 것, 중간에 배워야 할 것, 제일 마지막에 배워야 할 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도 따라올만 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중간에 배우지도 않는 건데 뒤에서 아직 멀었는데 문제로 나와. 1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지문 1번은 오늘 배웠던 거. 지문 2번은 앞으로 10일 후에 배워야 할 것. 지문 3번은 앞으로 마지막 주에 배워야 할 것.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행정법의 특징입니다. 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방점만 찍고 제발 좀 지나가세요. 거기서 절대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2, 3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슴풀이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몰라요. 너무 충격받지 말고 여기서 이해가 안 돼. 그냥 방점 찍고 그냥 지나가세요. 방점만 그건 찍고 그냥 지나가세요. 안 배웠다 이게요. 강의 시간에 안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 그러면 그냥 방점만 찍고 그냥 지나가면 돼. 꼭 지나가야 돼. 그걸 뭐 해설을 본다거나 이러면 이제 진도가 아예 안 나간다. 그럼 지친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내일 점수가 안 나와. 그럼 공부할 의욕이 팍팍팍 떨어진다.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방점만 찍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주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진도가 다 나가면은 대충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이게요. 행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공부할 때 지금 2주간 특히 2주차까지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풀 때 데스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때 안 배운 내용이다 이게요. 해당 체계도 없는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뭐 표시를 하세요. 따르게. 표시를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해하려도 큰일 난다. 진도 안 나가요. 절대. 좌절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 기출 풀 때. 아셨죠? 꼭 이게 잘 지켜줘야 한다. 그치? 지금 말한 거 끝까지 잘 지켜주세요.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행정법이 내용적으로는 어려워 이게. 법이라는 게 다 어렵긴 한데 특히 행정법은 내용적으로 어렵다. 근데 문제 푸는 데 크게 나중에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개념은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잘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가 행정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뭘까? 자, 이거부터 책에는 없지만 목차에는 사실이 있어요. 책 앞에 목차를 보면 차라리 대충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원리. 법치주의라든지 비례 원칙이라든지 뭐 법률 유보 원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나오는데 원리를 배워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다. 이게 행정부 공무원이 됐어요. 어떤 행정작용, 뭔가를 할 때, 여러분 공무원에서 뭔가 할 때 행정작용이 나오는데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준수할 원칙들이에요. 꼭 준수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꼭 준수해 주세요. 그럼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준수할 원칙이 있겠죠. 막 세금 부과하겠어요. 뭐 황락이 너 미운이가 있어 10억 세금 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뭔가 있겠죠. 그 원칙이야. 얘는 법률 유보 원칙. 법률의 근거를 한다. 법률에 있어야 돼. 그 세목이. 그 과세 요건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과세 요건. 헌법에 세울 때 과세 요건 법 정지할 때 과세 요건이 법에 있어야 돼. 법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법에 있어야만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에 있어야만. 법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뭐 미혼세 결혼 안 했다.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한 애들한테 막 미혼세 세금을 부과해요? 결혼 안 한 애들 세금을 부과해? 이게 안 돼. 왜 안 돼요? 법률에 없다. 이게 미혼세라는 게.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있겠어 없겠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을 찾아보면 다 찾아보니까 결혼 안 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과세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없어. 그 미혼세를 부과하면 어디 위반되냐면 법률 유보 원칙 위반돼요. 법률 유보 원칙. 이걸 준수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 행정부 공무원이 될 거 아니야? 공무원이 돼서 이걸 준수해야 돼.
법이 없는데 세금 부과할 수 없어. 이걸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그래. 법률 우연칙 뭐 이런 것도. 세율이 30이야. 법에 찾아보니까 법에 뭐라고 되냐면 30이야. 근데 지금 북한 애들이 막 핵무기 막 이렇게 개발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50을 때려. 황랑기 과세표준이 1억인데 3천을 때려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때려. 그럼 여기 위반돼. 법률 우연칙 위반된다. 법률 우연칙 위반된다. 이게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리들이죠. 뭐 비련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빵을 훔치고 어떤 애가 막 도망가고 있어요. 10살짜리 애가 빵을 훔치고 막 도망가고 있어. 빵 하나 훔쳤어요. 10살짜리예요. 근데 경찰이 걔를 잡고 싶어. 근데 10살짜리가 의외로 빨라. 나는 못 뛰어. 그래서 총을 쐈단 말이죠. 비리원칙 위반되는 거야. 비리원칙 위반된단 말이죠. 비리원칙 위반되는 거죠. 어떤 우리가 목적이 있겠죠. 어떤 행정작용할 때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범인을 잡아야겠다 이런 것처럼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목적이 있겠죠. 그걸 목적을 달성해 어떤 수단을 선택해. 총을 쏠 것이냐, 달려가서 다리를 걸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경찰한테 제가 어디로 도망가실 때 빨리 앞에 차로 이동해 가지고 앞을 막아라 이렇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범인을 체포하는데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단 자체가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총을 쏘는 것은 이게 이제 비례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목적 달성에 과도한 수단, 지나친 수단을 사용한 거란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을 칼로 찔러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칼로 찔리고 도망가고 있다. 얘가 잡을 수가 없어. 그때 뭐 구조 요청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총을 쐈다. 다리를 맞추기 위해 총을 쐈다. 이건 목적 달성과 수단 간의 비례성이 확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여간 어떤 행정작용할 때 어떤 원리들을 준수해야 돼. 안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안 하면 준수하지 않았다. 안 하는 행정작용, 과세처분. 거기에 뭐가 붙어요? 위법한 이 말이 붙어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위법한 총기 사용이다. 위법한 총기 사용이다. 비례원칙이 위반됐다 이게야. 총기 사용이 10살짜리한테 총을 쐈어. 그래 걔가 맞아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게 비례원칙이 위반되는 총기 사용인데 그럼 위법한 작용이야. 위법한 행위다. 위법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위법이면 손해배상으로 가겠다. 위법일 때는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가고 이거는 취소를 제기해. 예를 들면 그러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다라고 해서 법원이 취소해 줘요. 5천만 원 과세처분했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과세처분했어요? 아까 얼마가 적법이었죠? 3천. 3천이 적법이었는데 5천만 원 과세처분했어? 그러면 황랑기가 소를 제기해. 그럼 법원이 그게 법률 우연칙 위반돼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취소한다. 그러면 이런 일에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을 쐈다. 아까 총을 쏴서 얘가 죽었어요. 그래서 취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어. 취소를 제기했어. 법원이 여기 위법이야. 총기 사용이 위법이야. 10살짜리한테 총을 사용 위법이야. 근데 취소할 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취소하면 얘가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죠. 그때는 법원이 소액이 업 단위로 각하하지만 이건 위법이야. 그럼 손해배상밖에 없는 거야. 위법한 과세처분의 경우는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가 돼요. 그럼 세금을 안 낸다든지 또는 세금을 낸 것을 반환받는다든지 이렇게 돼. 뭔지 알겠죠? 위법한 과세처분이 있다 하면 소를 제기해. 그럼 법원에서 과세처분이 위법이다 라고 해서 취소를 해. 그다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손해배상도 가능해. 그다음에 돈을 냈다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금을 냈다라면 2천만 원 아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아까 5천만 원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2천만 원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총을 쏴서 얘가 죽었어요. 죽은 애 살릴 수 있어 없어요? 법원이. 취소하면 법원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게 없지. 그럼 취소를 제기해봤자 이때는 위법은 위법이지만 소액이 업 단위로 각하가 돼. 대신 손해배상은 돼요. 애 부모들이 배상금을 받는다. 이게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가족들이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여간 이런 원리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뭐가 돼요? 위법이 된다. 일단 그거만 알면 돼. 여기서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다. 그럼 우리가 지금 행정법에 배우는 이런 원리를 준수하겠구나.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위법한 행정작용. 위법한 행정작용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취소송 제기할 당하고 손해배상 제기당하고 해당 공무원은
징계당할 수도 있는 거야. 해당 공무원은 징계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알았죠? 해당 공무원 징계당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이걸 준수해야 돼. 공무원이 되면.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리들이죠. 그렇죠? 여기 반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법이 되는 거죠. 위법이 된다. 그다음에 행정상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법률관계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책을 읽다 보면 법률관계 뭐 이런 단어부터 낯설어, 그렇지? 법률관계. 그럼 법률관계, 법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법적 이익이다, 뭐 사실적 이익이다. 그게 여기서는 대부분 이게 법과 사실이 대립되는 단어 사용돼요.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는 법과 사실이 대립되는 거야. 이건 법에 있는 거야, 쉽게 하면. 이건 법에 없는 거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자, 공무원이 됐다 이게야. 급여를 받는 것은 법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무원이 급여 받는 거 있죠. 급여 받는 건 법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죠, 그렇죠? 뇌물 받는 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없겠지만 저 급여 받는 건 있단 말이죠. 급여 받는 것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선물하는 것은 법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일 선물을 해야 한다. 친구가 생일이면 생일 선물해야 한다. 그 작년까지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한 3만 원 해당하는 생일 선물을 받았어. 근데 올해 안 줘. 우리 생일이 왔는데, 어제 생일이었는데 이 자식이 안 줘요, 생일 선물 3만 원짜리를. 그럼 법원에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야. 법원은 뭐야? 말 그대로 법원이야. 법의 문제만 다루는 게 법원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가 아닌 사실상 이익. 지금 작년까지 얻었던 이익 3만 원씩 그 생일 때마다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이익. 사실상 이익은 법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 손해배상이 되겠어요, 안 돼? 다 안 돼, 하여간. 손해배상도 안 되고 법 사실상 이익 가지고는 손해배상도 안 되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행정법이에요? 행정사실이야. 행정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행정법. 그걸 알아야 돼. 법.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야? 법이잖아. 행정법 아니야. 행정학은요. 행정법이라고. 걔네들은 사실적인 얘기도 해. 걔네는 바로 행정학은. 행정학은 사실학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규범적인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적인 게 있지만 우리는 지금 법이랑 규범이야.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법에서 보호하려는 것들만 다루는 거야. 법에서 보호하는 것들만 다루는 게 법이야. 근데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생일 선물. 법원에 가봤자 안 돼요. 예를 좀 봐봐. 내가 옛날에 여기에 건널목이 있었고 신호등이 있었어요. 거기서 장사를 했어. 장사를 했어요. 장사가 꽤 잘 됐어.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벌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거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게 건널목이 있고 신호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횡단보도가 없어졌어. 신호등도 없어지고 저 위에 올라갔다. 이 초등학교가 생겨요. 바로 위에 5m, 10m 위에. 10m 위에 초등학교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을 위해서 여기다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녀.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익이 200만 원 떨어졌어. 자, 그러면 내가 500만 원씩 벌었잖아요, 그동안. 그것은 법이 보호하려는 도로법이란 법이, 도로교통법이란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이익이다 이 말이죠. 또는 반사적 이익이다. 법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 500만 원 벌게 해줄게. 이런 의도가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만드는 국회가 황남기 얘네 장사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건널목을 설치하고 신호 설치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의 의도가 없죠.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니야.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사실상 이익 또는 법이 있다 보니까 법이 다른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목적이 달라. 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통행자들의 안전이라든지 건너물 건너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안전 뭐 이런 이익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은 법에서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내가 소를 제기를 못하는 거야. 이걸 폐지했어. 횡단보도를 없어졌어요. 횡단보도 폐지, 설치 폐지, 신호등 설치 폐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법원에. 법원에 갈 수 없다. 이게 법원에. 법원은 법의 문제만 다루는 거지 사실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노터치한다 이겠죠. 사실 문제는 노터치하는 거야. 니네끼리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해야지. 법원이 나서지 않아. 그럼 나는 물론 구청 앞에서 뭐 데모할 수는 있겠죠. 상인들을 보호하지 않는 구청장 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원에 갈 수는 없다 이게야. 법원에. 응? 법원에 갈 수 없다. 법원에 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법률과 사실이 다른 거죠. 그럼 법률 관계는 뭐냐, 그렇죠? 관계는 법률에서 다뤄지는 권리 의무 관계. 자, 법률 관계라면 다른 단어로 자꾸 바꿔 생각하세요. 법률 관계 뭐라고? 법률에서 보호하려는 권리 의무. 법에서 다루는 권리 의무. 관계. 관계는 그거 혼자겠어요, 둘이겠어요, 둘 이상이겠어요. 둘 이상이 돼야 관계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봐봐. 과세처분으로 3천만 원 과세처분해서 황랑기한테 세무서장이 황랑기한테 세금 내 그래서 3천만 원 세금 내. 그러면 황랑기와 국가가 있어요. 국세라 가정해 보세요. 이게 국세. 국세야. 지방세라면 또 뭐 지자체와 관련이 있겠죠. 지자체라. 지방세라면 지자체와 황랑기 이렇게 돼요. 그죠? 황랑기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야. 이게 무슨 의무라고 그래? 법적 의무라고 그러죠. 법률상 의무, 법적 의무, 법률상 의무. 그죠? 세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지는 거야. 나는 국가는 3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생겨. 권리. 이게 법률 관계야. 과세처분은 뭐가 생긴 거야? 과세처분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형성된 거야. 자, 3천만 원 세금 내. 그러면 국가는 3천만 원 받을 권리. 황랑기는 3천만 원을 납부할 의무. 이건 법률상 의무야. 법률상 의무야. 그렇죠? 법률상 의무야. 그렇죠? 근데 횡단보도를 설치했어. 횡단보도 설치해서 내가 한 500만 원 벌었죠. 법률관계 형성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설치로 횡단보도 설치 이거랑 대비되게 횡단보도 설치로 황랑기가 받는 것이 500만 원 벌 권리가 법적 권리가 생겨 안 생겨요? 횡단보도 설치로 안 생기지. 그럼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아. 발생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건 법률관계가 아니야. 사실관계일 뿐이다. 이거는 법률관계란 말이죠. 법률관계. 자, 법률관계 뭐라고요?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권리의무관계. 권리의무관계. 관계 안에는 앞에 권리의무. 근데 그냥 뭐에서? 법에서 다뤄지는. 법에서 보호하는. 또 법이 의도하는 권리의무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법률관계. 법률관계 대충 알겠어요?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인데 법에서 다뤄지는 권리의무관계. 법에서 다뤄지는 사실이 아니라 법과 대비되는 것은 사실이야. 사실은 법원이 안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옛날에 500이었는데 지금 200으로 떨어졌다. 횡단보도 설치 취소를 제기를 못해. 손해배상도 안 돼. 300만 원씩 내가 손해를 받고 있다. 그럼 매달 300만 원씩 국가는 나에게 지급해달라. 30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청구하면 안 돼. 법원이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이건 되지. 이것은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취소 제기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왜 5천만 원이냐? 내가 3천만 원 같은데 왜 5천만 원 과세처분했느냐? 이를 취소해달라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에. 법의 문제니까. 법률관계는 법의 문제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제 뭐 항고소송, 취소송 이런 게 항고소송 안에 뭐 취소송이든 무효확인 소송 뭐 등등이 나온단 말이지. 그다음에 당사소송 이런 거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법률 관계는 법원에 가서 다툴 수가 있는데 법률 관계가 아니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문제 생기는 거야, 이게. 이 문제 법률 관계냐 아니냐.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계되는 게 이게 법률 관계. 법률 관계냐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냐. 법적인 권리냐? 법적인 권리냐?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또 법적 의무냐? 소를 제기할 수 있어. 근데 아니다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도 안 되고 뭐 취소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라는 게. 일반 행정작용은 무엇을 하는지, 공무원이 무엇을 하느냐? 행정공무원이
무엇을 하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할 것 같냐? 여러분이 뭘 할 것 같냐? 여러분이 뭘 하느냐? 뭘 하느냐? 뭘 하느냐? 하나는 법을 만들어도 신기하게. 이게 국회 입법이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행정부도 입법을 해요. 행정 입법이라고 했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헌법 75조에서 법률에서 위임을 받거나 법률을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도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법규 명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라면 이게 법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면 행정 규칙이 될 수도 있겠죠. 법규 명령은 법률 유보원칙이 적용된다고 그래. 법률의 근거를 두고 이제 나오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 행정규칙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법이랑 행정이랑 무슨 차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행정작용 중에 뭔가를 할 거란 말이죠. 뭔가를 하는데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냐?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슨 차이냐? 법이라는 것은 뭐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 행정이 다 법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특징이 뭐냐?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렇죠?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져요. 얘는 법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져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져. 여러분이 저기 참고서 6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표가 하나 나올 거야. 응? 표가 6페이지 아래쪽에 가면은 6페이지 아래쪽에 제일 밑에 가면 표 하나 나오죠. 그래서 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일반성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 대상, 이건 사건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때야 되느냐? 이게 적용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야 한다. 불특정. 이거는 사건이 불특정이면은 그게 추상적 성격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불특정화돼 있으면 이게 일반성을 한다고 하고 사건이 불특정화돼 있으면 추상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거랑 비교하면 좀 더 이게 명확한데 행정행위랑 비교하면 행정행위는 구체적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게 여기 대립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화돼 있다, 특정화돼 있다. 구체적이다. 구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은 뭐라고? 일반 추상적이다. 불특정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법은. 예를 들면 형법 살인죄. 자, 형법 살인죄 누구한테 적용돼요? 형법 살인죄는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 대통령한테도 적용되고, 여러분한테 적용되고, 수험생한테 적용되고, 학랑이한테 적용되고, 공무원한테도 적용되고, 군인한테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죠. 불특정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게야. 살인죄는 사건은 어제 있었던 사건, 오래 있었던 사건,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부산에 있던 사건, 광주에 있던 사건 다 적용돼. 불특정 사건에 적용된다 이게. 법은 국회 입법이든 행정 입법이든 법규 명령이든 행정 규칙이든 공통점 뭐예요? 다 법이라는 단어가 얘네들 다 법이라고 하냐. 행정 규칙도 법도 아니? 법이라고 한다라면 걔네들은 일반적 추상적성 갖는 게 특징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구체적이다. 자, 너 황랑이 2016년에 1억 벌었더라. 1억. 황랑이 1억 벌었지. 너 3천만 원 세금 내야겠다. 3천만 원 과세. 자, 황랑기한테 적용되죠. 이 과세처분은 3천만 원 과세처분 황랑기한테 적용되죠. 그렇죠? 이것이 일반성과 대립되는 개별적이다. 개별성을 갖는 거예요. 황랑기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뭐가? 과세처분. 자, 우리 집 왔어요 지금. 황랑기 씨 2016년 소득에 대해서 3천만 원 세금 내시오. 이거 왔어요. 황랑기한테만 적용돼. 여러분한테 적용되지 않아. 적용 안 되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개별성을 갖는다. 그랬죠. 개별적이다. 근데 황랑기 적용되더라도 이게 2016년 소득에만 적용되는 거야. 2017년 소득, 2018년 소득, 15년 소득은 적용 안 돼. 이 3천만 원 과세처분이. 3천만 원 과세처분은 언제만 적용되는 거야? 2016년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과세처분이야. 17년 소득, 18년 소득은 따로 나와야 돼. 또
17년소, 18년소득, 2019년소득은 또 따로 나와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구체성을 갖는다. 구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행정자격은 개별적 구체적이나 일반적 구체적이라. 하여간 구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가끔 있어요. 나중에 보면. 내가 구체적 성질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된단 말이죠. 행정입법은 예를 들면 세법이야. 세법. 세법이 있다. 그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겠죠? 걔네들은 행정입법이라고. 일반 추상적이야. 법은 일반 추상적이야. 법은 일반 추상적이야. 법은 일반 추상. 지금 행정법 과목 누구한테 적용되겠어? 이 시험 과목. 내년에 여러분 시험 볼 거 아니야. 누구한테 적용돼요? 불특정 다수한테 적용되는 거야. 황랑기한테만 적용되나? 김철수한테만? 안 되겠죠. 이게 2017년도 적용되죠? 적용됐죠? 내년에 적용돼야 안 돼요. 내년 시험 4월이나 6월 시험, 8월 시험에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되겠죠? 아니 그 시행령. 여러분 이제 시험이 그 공무원 임용령이란 말이죠. 대통령이 있어요. 공무원 임용 시험령. 영이 있는데 이건 행정입법이야. 행정법이라는 시험 과목은 몇 년도에 적용돼? 몇 년도에? 여기 있는 거. 행정입법에 있는 행정법이 시험 과목이다라는 것은 몇 년도에 적용돼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다 적용되는 거야. 법이 살아있는 한. 폐지되면 물론 적용 안 되겠죠. 저 공무원 임용령이 살아있는 한, 효력이 살아있는 한 이게 계속 적용돼. 불특정 사건, 불특정 사람에게 적용돼. 사람에게 누구한테는 적용될 수 있단 말이야. 시험 보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이 입법이란 말이죠. 입법은 일반 추상적이다. 행정행위는 구체적이다. 황랑기 씨 2016년 소득 1억이네요. 3천만 원 세금 내세요. 이거 누구한테만 적용돼? 황랑기한테만. 여러분한테 적용 안 되죠? 적용 안 됩니다. 몇 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2016년 소득에만 적용되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한다. 그게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행정이. 물론 행정이 개념적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랑 차이점. 법이랑 차이점이 뭐냐? 행정이랑 차이점. 법은 뭐라고? 일반 추상적인 데 반해서 행정행위는 구체적이다. 그건 분명하다. 구체적이다. 여기까지 대충 알 거란 말이죠. 확약은 약속이죠. 확실한 약속이 말 그대로 확실한 약속. 확약, 약속 알죠? 약속. 좀 더 확실한 약속이지. 그치? 행정행위를 하겠다라는 약속이야. 행정이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래, 판례는. 판례에 따르면 행정이 그 자체는 아니지만 행정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이야. 그럼 내가 10억을 있어야 돼. 그래서 허가를 신청해서 행정청이 허가를 해주면 좋지만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지.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거부당한다라면 10억을 날려요. 10억을 날려. 거부당하면 10억을 날리겠죠? 10억이 큰 돈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니까 이런단 말이지. 내가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라면 허가해 주나요? 라고 물어봐.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되니까 이래 가지고 하려면 허가를 해 주나요? 물어봐. 그러면 행정청에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약속해 줄게. 그래. 네가 그러한 요건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맞춰온다라면 내가 허가해 줄게. 확실한 약속. 행정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부담 없이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사람도 고용하고 건물도 임차를 하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걸랑. 그래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바로 그날부터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걸랑. 그래서 사업 진행하더라도 사람 뽑아놔야겠죠. 건물도 미리 있어야겠죠. 그렇잖아. 빨리빨리 하려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부당하면 충격받지. 그렇기 때문에 야 이런 요건을 이렇게 충족해서 이렇게 하면은 허가해 주나요? 그러면 그렇다. 허가해 주겠다. 허가는 나중에 행정행위인데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야. 그래 그렇게 해오면 내가 허가해 주마. 약속. 확실한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계약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법상 계약도 있죠. 계약은.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공법상 계약을 배워. 공법상 계약을 배우는 거야.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대신 우리 공법상 계약을 배워. 응? 근데 그러면 행정행위랑 무슨 차이냐?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권력적으로 하고 단독적으로 한다. 권력적이다. 혼자서도 잘한다. 단독적이다. 이런 말 한다. 단독적으로 한다면 저 계약은 비권력적이고 저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가. 자, 예를 들어봐. 예를 들면 과세처분. 세무상이 권력적이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 명령적이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돼. 명령적이다. 일단 명령한단 말이지. 명령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권력적이다. 이제 권력적이란 가장 이제 드립되는 단어가 공고 조언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어때? 권력적이지 않지. 권력적이지 않지. 세금 내. 권력적이다. 세금 내. 군대 가. 권력적이다. 명령적이지. 명령적이라면서. 권력적 명령. 막 불이익이 따라올 수도 있단 말이지. 안 따르면 이제 뒤에 뭔가 있어. 뒤끝이 있어. 법적으로 뒤끝이 있어.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 군대 안 가면. 영장 날라왔는데 군대 안 가면 뭐 쇠고랑도 찰 수 있고 말이야. 끌려간다 이가. 쇠고랑 차도 끌려가죠. 왜 권력적인 거야? 뒤끝이 뭔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이 뭐 영장이 날면 공고적인 것 같아요? 몇월 며칠 뭐 2017년 8월 20일까지 몇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랑 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거 권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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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한다. 뭐 세무상의 뜻이 중요한 거야. 황랑기 뜻은 중요하지 않다. 황랑기 뜻은 중요하지 않다. 세무상 뜻, 병무청장 뜻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단독적이단 말이죠. 근데 계약은 권력적일 수는 없단 말이죠. 국립발레단 단장이 우리 집 앞에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갔더니 왜 왔냐니까 나를 무용수로 쓰겠대. 국립발레단에서 나를 좀 무용수로 쓰겠다 찾아왔어요. 나 강의해야 되는데 싫어요. 나 강의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거랑 다르죠. 군대 가세요. 병역처분. 영장 날랐단 말이죠. 저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끌려가는 거야. 아니면 쇠고랑 차든지. 이건 어때요? 국립무용단에서 황랑기 씨를 무용수로 지금 채용하고 싶습니다. 싫어요. 나 강의하러 가야 돼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저 강의하러 가야 돼. 돼야 안 돼요? 여기 윗거는 영장이 날랐다. 안 되죠? 여긴 어때요? 저 강의하러 가야 된대요. 되지? 비권력적인 거야. 안 돼요. 뭐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꼭 가야 돼요. 당신 있어야만 이겠죠? 백지 호수가 잘 된다든지 뭐 그럴죠.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오늘? 국립무용단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비권력적이다. 비권력적이다. 여기서는 세무상의 뜻이라든지 병무청장의 뜻이 중요한 거고 군대의 뜻이 중요한 거야. 장관의 뜻이 중요한 건데 여기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그 계약이라면 계약. 계약은 행정의 차이점이 뭐냐? 행정위는 권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져. 세금 내. 군대 가. 뭐 이런 거.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죠. 행정청의 의사만 중요한 거야. 황랑기 뜻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저 군대 가기 싫은데요. 또 세금 내기 싫은데요. 뭐 이게 안 통한단 말이야. 권력적이고 단독적이다. 명령적이고. 근데 계약은 권력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계약은 권력적으로 할 수 없고 비권력적이어야 돼. 혼자서 못 해. 국가의 뜻과 황랑기 뜻이 일치돼야 돼. 일치돼야만 내가 국립무용단 단원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강제로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독적이지 않아. 쌍방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따로 배우는 거예요. 행정행위가 있고 공법상 계약이 있다. 행정위는 뭐라고요? 매우 권력적이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져. 군대가 이런 거 떠올리면 돼. 세금 내. 이거 떠올려야 돼. 사례를. 제일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잘 안 와요. 막 다 추상적인 용어로 막 개념이 설명돼 있기 때문에 개념을 그 추상적인 단어로 보더라도 접근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사례를 통해서 군대가 이게 행정이야. 행정이 매우 권력적이고 단독적이지. 세금 내. 행정이란 말이지. 근데 공법상 계약은 국립무용단 단원을 떠올리면 돼. 황랑기를 지금 국립무용단 단원을 만들 때 권력적일 수 있어요? 안 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국립발레 단원 단장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데 행정계획은 뭐 세종시를 만든다든지 세자녀 낳기
해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말이야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세자를 나면은 그죠? 뭐 아파트를 한 채 준다든지, 뭐 세금 면제 준다든지, 한 달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유아원을 공짜로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겠죠? 안 돼서 그러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게 행정 계획이에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 수단을 같이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야, 인구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세 자녀 낳도록 유도를 하겠다. 목표가 있죠. 목표, 계획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세 자녀를 낳으면 아파트 당첨권을 모선 당첨권을 준다든지, 아파트를 한 채씩 준다든지, 애 뭐 양육비를 얼마씩 보조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저 남성도 육아휴직을 보내준다는 등등등등, 뭐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수단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죠. 행정 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사실행위라는 게 나오네. 갑자기 법인데도 사실행위. 응? 이것은 이거랑 차이는 뭐냐? 행정위는 그 자체로 대외적인 법조 효과를 의도합니다. 대외적 법조 효과를 대외 의도를 해. 이 밖에서라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헌법이랑 좀 틀려. 헌법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할 때는 대외는 국민밖에 없어요. 헌법은 다 다루는 거야. 국가 기관에서 다 다루다 보니까 입법, 행정, 사법부를 다 다루는 게 헌법이야. 행정법은 뭘 다뤄요? 간단하지. 행정법이니까 행정부만 다루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그러면 대외적 효력이 있다 없다 할 때는 이게 국민과 특히 법원을 구속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대외라는 것은 행정법에서 대외, 밖에 있다라는 거. 누가 밖에 있는 거? 행정법 밖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 특히 이제 초점이 국민과 법원. 헌법에서는 대외적 효력을 할 때는 국민밖에 없어요. 헌법에서는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할 때 국민을 구속한다. 대외적 효력이 없다 하면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쓰는 용어야. 근데 행정법은 특히 저 대외적 효력이 있다라고 할 때 나중에 보면 법원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여간 대외적으로 밖으로 법조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 행정에는. 자, 과세처분. 예를 들면 과세처분 다 통해. 과세처분, 행정청, 세무상을 떠올리실 때 세무서장 황남기. 자, 과세한단 말이에요. 과세. 누구를 구속해요? 누구를? 세금 3천만 원 내. 누구를 구속해요? 누구를? 행정청만? 황남기를 구속하지. 대외. 국민을 구속한단 말이죠. 이 과세청이라는 행정행위는 국민을 구속한단 말이죠. 국민을 구속하지. 국민에게 효력이 있지.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한단 말이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준단 말이죠.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행위는 뭐 대외적 효력이 있어. 이거는 대외적 효력이 있고, 이건 대외적 효력이 없어. 권력적이다. 그러면 대외적 효력이 있어요. 비권력적이다면 대외적 효력이 없어. 비권력적일 때는 대외적 효력이 없어요. 대외적 효력이 없어. 그래서 권력적일 때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거고. 권력적 사실행위. 대외적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럼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랑. 이게 차이가 있어요. 법조 효과를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예를 들어볼 거예요. 고문을 해요. 내가 경찰에 끌려갔어, 어젯밤에. 끌려갔는데 고문을 해. 그럼 고문하는 경찰관의 의도가 대외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왜 고문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고문당하면 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문을 해. 이렇게 얘기해, 안 해요? 물론 고문을 당하면 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 어젯밤에 고문을 당했다.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위법이지. 고문은 위법이죠.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죠. 위법이란 말이죠. 고문은 위법은 맞아요. 근데 고문을 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목적이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지금 고문하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법조 효과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과세처분이든 특허든 과세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고 특허는 권리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도로 조명 허가. 나중에 도로 조명 허가. 그래서 이게 도로에 가보면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판대 설치해서. 특허가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도로 조명 허가는 권리를 부여했죠. 그래서 의도한단 말이죠.
대외적으로 법적 효과를 의도해서 하는 행위란 말이죠. 행정행위는 밖으로 법적 효과를 낳기 위해서 하는 의도적인 행위란 말이죠. 이걸 의도해. 근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의도를 하지는 않아. 고문을 예를 들면 고문. 이게 권리를 부여할 의도를 갖고 고문하는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 헌법에서는 서신 검열. 야, 이게 미결 수용자 교도소에 있어, 구치소에 있어. 서신을 검열했다. 서신을 검열했다. 서신을 검열했다. 변호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뭐 이래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그 교도소장 열어봐. 그러면 서신을 검열했다. 서신을 검열했다. 이것도 뭐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신은 서신 검열당하면 이게 위법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선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헌법선을 청구하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당신에게 재판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는 서신을 검열합니다.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교도소장이 서신을 왜 검열해요? 그랬더니 이러면 헌법선을 당시 청구해서 인용될 수 있어요. 헌재 판례 보니까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의 서신 검열은 위헌이군요. 헌법선을 청구하면 인용이 나오고 나는 혼나요. 나는 징계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도소장이 말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게 알게 안 하지. 법적 효과를 의도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권력적이란 말이지. 이게 왜? 권력적이 뭐예요? 명령적이고 지원자서예요. 내 뜻과 무관해. 나는 고문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 나는 서신검열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렇다면 권력적이란 그런 면에서 명령적이란 말, 강제적이란 말, 강제 그죠. 이때는 강제적인 지금 냄새가 나죠. 권력적이다. 강제한단 말이지. 강제한다. 응? 이거는 강제하는 게 아니야. 응? 이러는 게 어때요? 강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강제하는 게 아니란 말. 아침에 여러분이 8시 왔어. 모의다 풀었어. 야, 9급 애들은 좀 오전에 영어 공부하는 게 어떠냐? 이게 지도야. 행정 지도. 권력적이지 않아. 강요하지 않아. 그건 강요하지 않아. 예를 들면 지금 10시에 강의 듣는 것은 강요하지 제가? 10시 딱 해서 늦지 말아라. 이렇게도 하고 말이야. 너 7시 45분까지 와. 이거 왜 권력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8시 15분에 모의가 끝났다 하면 10시까지 우리가 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알아서 해라. 근데 9급은 아마도 영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지도자. 비권력적.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언, 권고. 행정 지도라면 그 조언해준다 할지 조언? 도움 주는 말? 도움 주는 조언 알지? 조언? 이러는 게 어때요? 권고? 이러는 게 어때? 권고? 비권력적이란 말이에요. 강제성이 없어요. 자, 행정 지도하면 뭘 떠올리면 돼? 일단은 권고, 조언. 좋은 얘기. 이런 게 어떠냐? 오전에 영어 공부 좀 하는 게 어떠냐? 행정 지도야. 그렇단 말이죠. 자,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산을 준비해 가세요. 이 권력적이 비권력적이. 우산을 준비하세요.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이란 말이죠. 비권력적이란 말이죠. 비권력적. 지진이 났어요. 출입을 금지시켜. 가시면 안 된다든지 출입한 사람들 끌어내. 이거 권력적으로 한다면 권력적. 차단시켜 버린다든지. 못 지나가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권력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산을 쓰고 하는 게 어때요? 우산을 준비하세요. 이거 매우 권고 좋은 비권력적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라고 한다. 행정지도. 자,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야. 주된 일들. 자, 여러분 공무원이 됩니다. 자, 행정부 공무원이 되죠. 여러분들이 행정부 공무원이 돼요. 내년부터 행정부공무원이 된다. 그러면은 뭘 하느냐?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세상에 법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 이런 걸 만들어. 이런 걸 만들어. 법을 만든다. 공무원들은 뭘 말해? 법을 만들어.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를 한다면 권력적이고 단독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서 대외적 효력을 가져요. 대외적 효력을 갖는 대외적으로 법적 권리물을 부과하는 이런 행위를 한단 말이죠. 행정행위라고 해요. 과세처분, 도로조명 허가 떠올리면 돼. 과세처분, 도로조명 허가, 과세처분, 도로조명 허가 이런 걸 떠올리면 돼. 확약은 행정이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행위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공법상 계약도 대외적 효력이 있어요. 계약은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계약을 맺었다. 법적 권리의무가 있어 없어요? 계약,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다 이게야. 내가 여러분한테 1,000원 빌려줬어. 이것도 계약이 걸랑 구두 계약. 권리의무 생겨 안 생겨? 얘가 1,000원을 나한테 갚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지 당연히. 계약이라는 건 당연히 법률상 권리의무 관계를 야기를 해요. 법적인 거야 그 계약이라는 것은. 그런데 공법상 계약이다 말이죠. 다만 이랑 차이점은 이거는 권력적이고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서 이거는 비권력적으로 이루어지고 단독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공법상 계약은. 그런 면에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차이점이 있다. 행정계약은 다 짬뽕이야. 나중에 입법, 법도 있고 행정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행위는 권력적일 수도 있고 비권력적일 수도 있어요. 비권력 사실행위 대표가 행정지도야. 거의 뭐 이꼴에 가까워요. 비권 사실행위 하면 거의 뭐 행정지도야. 거의. 비권력성 사실행위 뭐 다는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주요 내용들이 거의 다 행정지도란 말이죠. 뭐 동요는 아니, 잘 생각하면 동요는 아닌데 거의 뭐 행정지도와 가까워. 그런데 행정지는 권고 조언에 그치기 때문에 권력적이지 않아.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고문, 서신, 검열, 매우 권력지로 이루어져. 강제지로 이루어져. 서신을 강제하죠? 강제로? 고문도 강제로 한 거지? 근데 이건 행정지도는 비권력지로 권고 조언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차이점 뭐냐? 얘랑 차이점은 얘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과를 야기해. 의도를 한단 말이죠. 그걸 하는 자가 도로 조명 허가해주면서 권리를 부여해. 과세 처분하면서 법적 의무를 부과를 해. 이런 의도를 갖고 행해진단 말이지. 행정행위는. 그렇지만 고문이나 서신 검열은 의도를 가져 권리를 부여할 의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문을 하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신 검열을 하나? 아니란 말이지. 근데 도로 조명 허가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으면 내가 도로에서 가판대를 설치해서 장사할 수 있죠.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권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는. 그렇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외적으로 권리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 목적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만 이게 항고소송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듯이 이것도 가능해요.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할 수는 있걸랑. 고문을 당하면 권리를 침해당해 안 당해요. 내가 고문당했다 어젯밤에. 그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그러면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공고조언은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소송이 안 돼요. 무시하면 되니까. 아, 왜 우산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취소해 줘야 돼? 취소해 줘야 돼? 쌩까면 되는 거지. 그냥 우산 안 가져가면 되는 거지. 꼭 소를 제기해서 법원이 우산을 가져가라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취소합니다. 땅땅땅. 나 우산 준비하라는 바람에 우산을 준비해 갔는데 비도 안 오고 말이야. 우산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되겠어요? 이건 안 된다. 이게 비권력적일 때는 그래서 그걸 따를 거냐 말을 거냐 네 뜻에 맡겨지는 거예요. 공고 조언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손해배상도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행정 절차.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행정장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단 말이죠. 면허를 취소당하는데 갑자기 아무 말 없다가 오늘 갑자기 운전면허 취소하면 억울하단 말이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사전에 통지해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렇죠? 사전에 황남기 씨 음주운전 하셨군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음주 단속이 걸려가지고 지금 문제됐다. 그래가지고 면허를 취소할 예정인데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줘. 예를 들면 뭐 9월 2일 날, 9월 4일 날 얘기를 듣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단 말이죠. 운전면허를 취소를 해요. 이게 행정 절차야.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행정장을 함에 있어서 또는 하기에 앞서서 준수할 절차를 배운단 말이죠. 준수할 절차. 자,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서 뭐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사전에 통지하고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래서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절차가 있단 말이죠. 이런 절차를 배우는 게 행정 절차야. 요새는 매우 중요하게 됐죠. 요새는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드 설치도 그래. 뭐 사드 설치도 절차를 거쳐서 사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지 막 그냥 사드를 설치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죠. 그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도 받아야죠.
그래서 어떤 행정 작용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라는 겁니다. 자,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이것에 특히 실효성 확보 수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행정행위, 뭐 법도 가능해 사실은. 뭐 이런 것들에 실효성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과세 처분했는데 세금 안 내면 세금을 안 낸다. 세금을 체납한다. 체납을 해. 세금을 안 내. 그럼 이것의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뭐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압류 들어와. 뭐 저 행정 벌을 가하든지 나중에 보면 과태를 부과한다든지 더 심한 애들은 형벌을 부과한다든지 이게 실효성 확보 수단. 이게 실효성. 이것의 실효성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무기야. 무기. 법을 만들었죠, 여러분이?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했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황랑이 안 따로. 황랑이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공무원들이 무기가 있어야겠죠? 공무원들이 무기. 세금 안 내? 강제 징수해. 그다음에 처벌을 해.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행정기법이나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을 배우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무기, 공무원들의 무기를 배우는 거야. 뻔뻔한 놈들에 대비해서 세금 안 내고, 신호 위반하고, 뭐 이런 애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손해배상.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위법이야, 만약에 과세처분이. 과세처분 위법이야. 그럼 황랑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황랑기를 위한 거 이제부터는. 실효성 확보 수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위한 거예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공무원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의 무기야. 이제는 황랑기 무기를 배우는 거야. 나는 뭐 할 수 있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배상을. 적법일 때는 보상을. 예를 들면 내 땅을 수용해서 댐을 만든다. 내 땅을 수용해서 댐을 만든다. 적법한 거지. 댐을 만드는 것은 땅을 수용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적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럴 때는 보상을 청구한다. 황랑기가. 그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 그래서 취소심판을 제기한다. 무효동 확인심판, 음행심판.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요. 심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그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이 음행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위법 확인심판 없어. 부작위법 확인심판이 없고 여기는 음행심판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행정부에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 좀 점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행정부. 행정부에 행정심판기관이 있다는 거 대충 알고 있죠?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알고 있죠? 그렇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무슨 심판? 처분을 취소해달라.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심판. 과세처분 무효다. 무효동 확인심판.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왜 묵묵부답이냐? 부작위했다든지 거부했단 말이죠.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어. 허가를 신청했어.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렇죠? 부작위를 해. 관악구청장이 부작위를 해. 답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허가가 된다, 안 된다. 또 허가 요건이 충족됐는데 왜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황랑기는 뭘 신청한다? 음행심판을 청구해. 음행심판을 청구한다. 황랑기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관악구청장이 부작위나 거부하면 뭐 신청한다고요? 음행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밑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황랑기가 음행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음행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부작위, 거부에 대해서 다뤄가서 이 법 부당하다. 그럼 직접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고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직접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처분 재결. 그래서 내 말이 맞다. 이게 이 법이고 부당이다. 부작위나 거부가 이 법 부당이야. 이 법하거나 법이 위반되거나 부당해. 그러면은 아예 뭐 할 수 있어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처분 재결이에요. 그렇죠? 바로 처분을 해주는 재결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가리켜 재결이라고 그러죠. 법원의 판단은 판결이라고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가리켜 판결이라고 이건 재결이라고 처분 재결 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 여기서 재처분해라. 허가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도 할 수 있어요. 명령 재결 이런 걸 해. 어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예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어. 화끈하게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건축 허가야? 그래 건축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부작이나 거부가 위법 부당하죠? 관악구청장의 부작이나 거부가 위법 부당하죠? 그럼 아예 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예 건축을 해주는 화끈하게 여기에 대해서 화끈하게 건축을 해줘. 또 하나는 화끈하진 않지만 저 처분 명령 제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처분해라. 네가 생각해봐서 건축허가 등에 대해서 다시 처분해라. 너 부작위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처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처분 명령 제기라고. 이게 이행 제기라고 하죠. 이행 제기 나중에 배우는데 이행 제결이라고 하죠. 이게 형성 제기이지. 이거는 종류는 형성 제기라. 나중에 다 배워요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면 돼. 자꾸 들어봐야 되겠죠. 자꾸 들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성 제기랍니다. 권리무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성 제기라고 그래요. 형성하진 않죠. 명령하는 거지. 행정청한테 뭔가 하라 얘기했지. 직접 하지 않고 직접 하는 거지. 직접 건축허가 그럼 권리가 바로 생겨버려. 바로 건축할 수 있어. 이거는 좀 화끈하진 않아. 야 행정청 네가 다시 한번 관악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거부는 위법인 것 같은데 위법 부당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부작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위법이지. 부당하지. 이래가지고 처분을 명하는 제기라는 거야. 행정위원회가. 그게 이제 음행심판이. 자 행정심판에 뭐가 있다?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음행심판, 당사자 심판 이런 게 없어요. 당사자 심판 이런 건 아직은 없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음행심판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소송에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4가지가 있어요. 뭐 민중소송, 기관소송 나중에 배우면 돼. 나중에 배우면 되고 항고소송, 당사소송 물론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체계는 최소한 아는 게 좋을 것 같다. 항고소송 안에 뭐가 있어요?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그 다음에 여기는 음행소송은 없고 부작위법 확인소송만 있어요. 부작위법 확인소송. 여기는 부작위법 확인심판 없죠? 음행심판만 있고 여기는 부작위법 확인소송만 있어요. 음행소송은 없다. 그래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과세처분 무효동 항의해달라. 아까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부작위하고 있단 말이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부작위하고 있어. 부작위하고 있어. 부작위하고 있어. 관악구청 부작위하고 있어. 그럼 이것을 위법이라고 확인해달라. 라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 3가지가 어디 속한다? 어디 속한다? 항고소송에 속하는 거. 그 나라한다. 항고소송 안에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이구나.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이 항고소송 뭘 다루냐면 자, 꼭 기억해야 돼요. 처분 또는 처분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구나.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고 얘는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처분의 부작위.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일단 처분은 행정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이 한다. 아까 이제 행정행위 대충 개념 배웠죠? 행정정의.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구체적인 적용이야. 그런데 그게 권력적 단독적이야. 근데 그게 대외적 법적 효과를 가져와. 이런 거를 행정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처분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야. 하여간 행정행위 있단 말이죠. 그걸 다투는 소송이야.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야. 뭐를 다투는 소송은 아니냐면 입법을 다투는 소송은 아니야. 이걸 다투는 소송이지. 항고소송 이걸 다투는 소송이야. 이거. 이 행정이 아까 과세처분 있었잖아요. 과세처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항고소송.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항고소송 안 돼. 항고소송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항고소송 뭘 다투는 소송이라고 했어요? 뭘 다툰다고 그랬어요 제가? 입법을 다툰다고 했어요? 아니,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란 말이죠.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 앞에 따르지면 이거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이란 말이죠.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이야.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야. 가끔 처분 부작위도 있을 수가 있어. 처분이나 처분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 입법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당사소송. 근데 당사소송 이거랑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법률관계를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가리켜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죠.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죠. 당사소송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봐봐. 가세처분이 있단 말이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세처분. 자, 이걸 다투는 소송 무슨 소송이에요?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이게 처분이야. 처분이기 때문에 무슨 소송이?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뭐였어 아까? 취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한다. 이 과세처분으로는 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을 하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과세처분은 그런데 그 내가 5천만 원 납부를 했어요. 5천만 원 세금을 납부를 했어. 5천만 원을 납부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3천만 원이 적법이래. 3천만 원이 적법이래. 그래서 국가 황랑기. 그 황랑기는 이게 만약에 3천만 원이 적법이라면 2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천만 원 환급 소송. 2천만 원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면 환급. 2천만 원 되돌려 받을 환급. 여기는 의무. 이 권리무 관계야. 이게 당사소송이란 말이야. 법률 관계지. 법률 관계. 그래서 당사소송으로 한다. 이거는 당사소송.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 이거 당사소송으로 한다. 자, 봐봐. 이게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 무슨 소송이? 이거는 뭐로 간다고요? 항고소송,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한다 이게야. 근데 과세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권리, 나는 3천만 원을 받을 권리, 2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너는 의무가 있다. 야, 법에 찾아보니까 3천만 원이 충분한데 5천만 원 납부하라고 해서 나는 또 순진하게 5천만 원 납부하지 않았느냐? 그럼 5천만 원 납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취소송이 어디 소송이? 항고소송이란 말이야. 이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이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무슨 소송이? 항고소송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5천만 원 납부했어. 했어. 2천만 원 되돌려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되돌려 받는 것은 뭐예요? 권리지, 권리. 나는 환급 청구권. 나는 2천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권리. 얘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법률관계라겠죠.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무슨 소송이? 예? 당사소송이란 말이야.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이게 당사자 소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5천만 원 과세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무슨 소송이?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이거. 무지 자세히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 수박 겉핥기라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수박 겉핥기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다 이해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충 느낌은 있죠. 그래서 이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항고소송이야. 처분을 취소해달라.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니까 항고소송이야. 과세 처분을 다투는 소송, 항고소송. 근데 이제 5천만 납부했어. 그래서 법에서는 3천이래. 2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죠. 2천만 원 환급 받을 권리가 있죠. 국가는 2천만 원 되돌릴 의무가 있죠. 여러분 당사소송이에요. 이거는. 권리무 관계가 무슨 관계라겠어요? 권리무, 법률 관계라면 권리무. 하면 법률 관계.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권리무 관계라 이렇게 법률 관계니까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뭐라고 해? 무슨 소송이라고? 이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 당사자 소송이랍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민중기관 소송은 나중에 배우면 돼. 하긴 행정소송은 4가지가 있고 다시 그 안에 무슨 소송이 있다?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기관소송이 있는데 항고소송 안에 뭐가 있어요? 취소,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확인소송이 있구나. 항고소송 안에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처분소송,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 취소성, 무효등 확인소송,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확인소송,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확인소송. 그 다음에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법률관계라든지 권리무관계.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무관계 생긴단 말이지. 아까 5천만 원 과세처분 때문에 항당이 5천만 원 납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되돌려 받을 권리가 생겼단 말이지. 처분 등과 관련돼 가지고 생기는 법률관계가 있단 말이지. 그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하게 된다.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항고소송이고 처분이 아니라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그렇죠? 이게 나중에 구별하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나중에 자세히 배워야 돼.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별하는 경계가 뭐냐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대충 아시면 된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볼까요? 이거 첫날이니까. 자, 행정법에 일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정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준수해야 되니 뭘? 그걸 준수를 못하면 이제 위법이 돼버려. 행정원리 위반된 행정작용이 위법이야. 과세처분이든 뭐 공법상 계약이든 행정계획이든 뭐 사실행위든 이런 행정법의 일반 원리 어긋난 행위를 했다. 여러분이 행정작용 이거 했다면 행정작용을 했다. 여러분이 행정법의 일반 원리 위반되는 행정작용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위법이 돼버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당하고 손해배상도 제기당하고 공무원은 징계당하고 이게 되는 거죠. 일반 원리. 그다음 행정상 법률 관계는 뭐 행정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많아. 행정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으로 이제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요. 과세처분으로 국가는 3천만 원을 징수할 권리, 황량기는 3천만 원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법에서 바로 이제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요. 권리 의무 관계 요소에서는 법에서 바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보면 하여간 권리 의무 관계 생겨. 그러면 이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법률상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문제 가지고는 사실상 이익 가지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법률 관계냐 법률 관계 아니냐 또는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냐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이익이냐에 따라서 뒤에 이걸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좌우되는 특히 이거 항고소 물론 당사자도 관련이 있겠죠. 다 있는데 두 가지는 관련이 있는데 이걸 제기할 수 있다 없다가 이제 뭐랑 관련이 되느냐 이 법률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라면 이 두 가지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법률 관계라면. 근데 법률 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문제일 뿐이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거랑 이 뒷거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법률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항고소나 당사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가 좌우가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뭘 하는지 공무원이 되면 행정무원이 되면 일단 법을 만든다든지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행정에 따른 약속을 한다든지 공법상 계약을 한다든지 행정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사실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런 작용을 할 때 이걸 할 때 준수할 절차야. 그 유명한 행정절차법을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죠. 이런 걸 할 때 뭘 준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은 이와 관련이 있는 거야. 행정입법 행정을 했는데 황남기처럼 의무를 무시하는 놈들이 있다면 의무를 위반하는 놈들이 있어요. 의무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놈들이 있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강제징수를 한다든지 뭐 고발 조치해서 형사처벌한다든지 등등등을 하겠죠. 그다음에 위법일 때는 배상. 여러분이 행정작용 위법이면 나는 배상을 청구하고 황남기는 적법일 때는 보상을 청구하고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서는 음행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위법일 때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겠죠. 처분 위법일 때는 항고소송, 취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일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처분의 부작위 위법일 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그다음에 이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라면 항고소송은 처분이나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법률관계 그 자체만 다투는 소송을 뭐라고 하냐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처분은 항고소송으로 그다음에 5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2천만 원을 받고 싶으면 되돌려 받고 싶으면 권리의무 관계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됐습니다. 됐고 5분간 쉬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